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학부모님들.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안부가 궁금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극도로 커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지금의 상황이 좋아져서 얼굴을 마주하며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 학부모 교실 훈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자녀체벌금지법에 관련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체벌금지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나누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부모 교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 서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계는 체벌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계에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체벌이었습니다. 이 체벌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법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훈계할 때에 이 점은 필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게 들었던 사랑의 매는 폭력 행사로 규정되어 금지되게 됩니다. 법 개정 전 자녀 체벌에 관련한 법령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이 징계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의 매 한계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의 매 한계 정도는 비치하고 계실 거라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매에 관련한 부모들의 견은 지금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매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포를 줍니다. 사실 사랑의 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수위가 잔혹할 만큼 큰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연한 폭력이며 현재도 아이들을 훈육한다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체벌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폭행한 부모의 범죄에 관련해서 부모 징계권은 부모를 옹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형이 감형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 아동 폭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중 친권자로서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라는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아동폭력, 아동학대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징계권으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행사한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해 주었고 감행 사유가 되었습니다. 민법의 부모 징계권은 60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고 이제는 사랑의 매조차도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녀 체벌법 발의와 더불어서 이제 자녀를 체벌할 때에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은 범죄로 인정되어 4가지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범죄의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죄가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법 접근금지 위반의 징역과 벌금, 구류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 금지 대상의 집, 직장 외에 가정 구성원으로까지 추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교육 철학자인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교육에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페레의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부여 사랑과 그 맥이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온당한 사랑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역량,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바른 길로 훈육하는 그 일들에 큰 도움을 받으시고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잘 새기시면서 자녀 양육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